옛조선 중기, 경상도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조도필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였지요. 조도필의 집안은 대대로 이 마을의 토박이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부지런히 전답을 일구어온 덕분에 살림이 매우 넉넉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글 공부에도 일가견이 있어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비였습니다. 도필아, 너는 하늘이 내린 복을 받고 태어났단다. 그 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될 것이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었지만 아들 조도필은 그 가르침을 조금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조도필은 남달리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키가 6척에 이르는 거구에 넓은 어깨와 곧은 허리를 가져 마을 처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지요. 게다가 얼굴 또한 준수하여 날카로운 눈매와 오뚝한 콧날을 지닌 그야말로 미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여색을 심하게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마을 과부들에게 수작을 걸었고 20살이 되어서는 이웃마을 기방까지 드나들었답니다. 저 녀석, 언젠가는 큰일 낼 것이야. 마을 어른들이 혀를 차며 걱정했지만 부잣집 도련님이라 아무도 직접 나서서 꾸짖지는 못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조도필의 부모는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서둘러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도필아, 이번에 정씨 가문의 따님과 혼례를 올리기로 했다. 혼례라니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 뭐가 아직이냐? 내 나이가 몇인지 아느냐? 더 이상 내 방탕한 행실을 두고 볼 수 없으니 잔말 말고 혼례 준비를 하거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조도필은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마음, 장가를 가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정씨 가문의 딸은 얼굴도 곱고 성품도 어질기로 소문난 교수였습니다. 16의 나이에 벌써 여러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왔지만 조씨 가문과의 혼담이 성사된 것이지요. 혼례날, 조도필은 신부의 얼굴을 보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속마음,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이로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 조도필의 못된 성품은 혼례를 올린 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겉으로 조도필은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부인 정씨를 극진히 대했고 때가 되자 꽃봉우리 같은 딸 춘하와 달덩이 같은 아들 사형제까지 낳아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서방님, 오늘 저녁은 무엇을 해드릴까요? 부인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소. 아이고, 서방님은 항상 그렇게만 말씀하시니. 정씨는 남편이 자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조도필이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낮에는 전답을 돌보고 마을 일을 거들며 성실한 가장 노릇을 했지만 해가 지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늦을 것이오. 또요. 요즘 들어 자주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장사일이 있어서 그러니 걱정 말고 먼저 자시오. 조도필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는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것이 점점 잦아져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 기방을 드나들었지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난봉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난봉꾼, 다른 하나는 악성 난봉꾼이지요. 일반적인 난봉꾼은 비록 조강지처를 속이고 밖에서 놀지만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악성 난봉꾼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을 속이고 협박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조도필도 처음에는 일반적인 난봉꾼이었습니다. 기방에서 돈을 쓰며 기생들과 어울렸지요. 하지만 점점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번 같은 기생들이니 재미가 없구나.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이 없을까? 바로 이때부터 조도필의 마음속에 악한 기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과부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여인으로
남편을 병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지요. 속마음, 저 여인을 한번 손에 넣어볼까? 조도필은 일부러 박씨 과부의 집 앞을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박씨 부인. 혼자 계시느라 많이 힘드시지? 조서방님 아니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과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같은 마을 사람끼리 도와야지요. 고마운 말씀이시나 저는 괜찮습니다. 박씨 과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조도필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 후 쌀 한 가마를 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것 좀 받으시오. 부인께 드리려고 쌀을 좀 가져왔소. 여인의 몸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박씨 과부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조도필은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돌아섰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조도필은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속마음, 아니, 이게 뭐지? 거절당했는데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거야? 박씨 과부의 단호한 거절은 오히려 조도필의 정복욕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미가 없지. 저항하고 거부하는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구나. 조도필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기방의 시시한 놀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후 조도필은 더 얻기 어려운 여인, 더 금지된 여인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산 너머 막실마을에 사는 당숙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필아, 당숙님이 돌아가셨다는구나. 어서 문상을 다녀와야겠다.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조도필은 막실마을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걷다 목이 말라 동네 우물가에 들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한 여인을 보고 조도필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이지 하늘이 내린 미인이었지요. 맑은 물처럼 투명한 피부, 봄날의 버드립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에 조도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빨래하느라 젖은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어 가냘픈 몸매가 드러나니 조도필의 눈에는 불이 났답니다. 속마음,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었단 말인가? 조도필은 잠시 망설이다가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나그네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여인이 고개를 들어 조도필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지요. 아, 그러시지요. 멀리서 오셨나 봐요. 여인은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바가지에 물을 떠서 건네주었습니다. 조도필은 일부러 여인의 손을 스치듯 만지며 물을 받았지요. 고맙소. 이 더운 날 혼자서 빨래하기 힘드시겠구려. 별 말씀을요. 이것도 다 제 할 일인걸요. 저는 산 너머 마을에서 왔습니다. 당숙님 문상을 가는 길이라오. 아, 그쪽 마을에서 오셨군요. 저희 서방님도 어릴 적에 그 마을에서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혹시 남편분이 누구신지? 이진사라고 하는데 어릴 적 서당에 다녔다고 들었답니다. 이진사라고요? 설마 키가 크고 글씨를 잘 쓰더? 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어릴 때 같은 서당에 다녔던 이가 그 친구밖에 없어. 이름이 이석호라고. 우리 서방님이 맞답니다. 그럼 서당 동창이시네요. 아이고, 이런 인연이. 조도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 이진사는 정말로 조도필의 옛 친구였거든요. 이런 인연이면 접근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 같았지요. 서방님이 아시면 정말 반가워하시겠네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도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조도필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속마음, 이진사 그 녀석이 저런 절색을 아내로 두고 있었다니. 그는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든 저 여인을 손에 넣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조도필은 문득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마음, 이진사. 그놈만 없다면. 그 여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요. 욕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조도필은 그 여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막실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장, 이 마을에 이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다던데. 아, 이진사 말입니까? 그럼요, 알지요. 요즘 과거 공부한다고 밤낮 없이 책만 보고 있다요. 맞소. 집안 살림은 다 부인이 도맡아서 하고 본인은 글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니까. 그 양반 참 답답해. 그러게 말이야. 이웃집 잔치에도 안 오고 동네 모임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치니. 지난번 김서방네 환갑잔치 때 억지로 끌고 왔더니 구석에 앉아서 어색해하기만 하고. 내가 술 한 잔 권했더니 손사래를 치더라고. 그래도 다들 권하니까 마지못해 한 잔 마셨는데 그 뒤로 어땠는지 아시오? 그 뒤로 어땠소? 한 잔 마시자마자 얼굴이 홍당무가 되더니 두 잔째는 아예 못 마시고 비틀거렸다오. 결국 부인이 와서 부축해갔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못 마시는 거지. 책벌레에다 술도 못 마시니 어찌 보면 불쌍한 양반이야. 그 순간 조도필의 머릿속에 무서운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날이 되자 조도필은 일부러 이진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막실 고개 아래 숨어 기다리다 이진사가 장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지요. 어이, 거기 가는 양반. 책 보다리를 든 선비 차림의 사내가 돌아봤습니다. 예,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자네, 혹시 이진사 아닌가? 송죽서당에 다니던 조도필일세. 그 목소리. 설마 조도필이. 아이고, 정말 조도필이구나. 두 사람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잔하지 않겠나? 글쎄. 나는 술이 약해서. 에이, 무슨 소리야. 옛 친구를 만났는데 술 한 잔도 못 마신다는 게 말이 되나? 조도필은 거의 강제로 이진사를 주막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막에서 조도필은 계속해서 이진사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자, 이 잔은 우리의 재회를 위해서. 고맙네. 하지만 정말 한 잔만 하겠네. 조도필은 정다운 옛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띄웠고 이진사도 경계심을 풀고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술이 약한 이진사는 금세 취기가 올랐지요. 아이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구먼. 미안하네. 내가 원래 술이 약해서. 그럼 그만 마시고 일어나지. 집까지 바래다 주겠네? 해가 저물 무렵 조도필은 완전히 취한 이진사를 부축해서 걸었습니다. 고맙네. 조도필. 자네는 정말 좋은 친구야. 우리 안 사람이 자네 이야기를 했었다네.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이진사의 순진무구한 말에 조도필의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지만 그의 욕망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막실마을 어귀개울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보게, 잠깐만 쉬었다 가세. 그러세. 잠시 쉬었다 가세. 조도필은 이진사를 개울가 바위에 앉히고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개울을 건너려는 순간 조도필은 슬쩍 발을 걸었습니다. 어이쿠. 이진사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조도필은 그를 개울 쪽으로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이 물에 빠졌어.
조도필은 큰 소리로 외치며 물에 뛰어들었지만 그것은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고 술에 취해 차가운 물에 빠진 이진사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지요. 이진사, 이 사람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술을 권하지 않았더라며?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요. 조도필은 물에 젖은 채로 오열했지만 그의 눈물은 거짓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막실마을은 애달픈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진사의 부인은 남편의 싸늘한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지요. 서방님, 어찌하여 저를 두고 먼저 가시나이까? 조도필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척 연기하며 장례 비용도 모두 대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서방, 그만하시오. 누구도 자네를 탓하지 않소. 하늘이 정한 운명이었던 게지. 조서방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도필의 눈은 이미 그녀의 몸을 훑고 있었답니다. 속마음, 상복을 입어도 저리 아름답다니 정말 천하일색이로군. 장례를 치른 후 조도필은 수시로 이진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부인, 혼자 계시니 많이 힘드시지?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밤, 그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조도필은 몰래 이진사의 집으로 향했지요. 이 밤에 누구신가요? 부인, 저 조도필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조도필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서방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부인, 더는 참을 수가 없소. 내가 얼마나 부인을 생각했는지 아시? 무슨 말씀을? 나가주십시오. 지금 당장. 왜 나를 거부하시오? 이진사는 이미 죽었소. 이제 부인도 새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상중입니다. 어디 한번 소리를 질러보시오. 과부가 밤중에 남자를 집에 들였다고 소문이 날 텐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그날 밤, 서방님이 사고를 당한 그날 밤. 정말로 사고였나요? 조도필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방님은 술을 거의 못 마시는데 왜 그날따라 그렇게 취했을까요?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진사가 간만에 친구를 만나 무리를 했겠지요. 이진사 부인은 그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짐승만도 못한. 증거도 없는 일로 사람을 모함하시면 안 되지요. 이제 와서 무엇이 중요하겠소? 이미 일어난 일인데. 조도필은 기어이 그 가련한 여인의 정절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 불쌍한 여인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조도필의 악행은 계속되었고 그는 밤이면 몰래 이진사 부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생각해보시오. 과부가 남자를 집에 들였다고 하면 누가 부인을 불쌍히 여기겠소? 오히려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거요. 이진사 부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야위어 갔지요. 몇 달이 지나자 조도필은 점점 이진사 부인에게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울기만 하니 재미가 없구나. 뭔가 더 새로운 것이 필요해. 더 싱싱하고 더 저항하는. 그때 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대장장이 김씨의 딸 18살의 춘옥이었습니다. 춘옥은 이미 혼처가 정해져 혼례를 앞두고 있던 처녀였지요. 발그레한 볼과 수줍은 미소가 조도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속마음, 그래. 곧 시집갈 처녀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금지된 열매가 아닌가? 어느 날 저녁, 조도필은 춘옥이 혼자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것을 보았습니다. 춘호가 혼자서 무거운 물동이를 드는구나. 내가 도와주마. 어머, 나으리.
괜찮습니다. 조도필은 춘옥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놓아주세요. 춘호가 너를 보면 자꾸 마음이 이상해진다. 정말 예쁘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이미 혼처가. 혼처. 아직 혼례도 안 올렸는데 무슨 혼처야. 안 돼요. 살려주세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내가 더 곤란해질 거야. 결국 조도필은 그 어린 처녀마저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춘옥은 처녀의 몸을 잃고 절망에 빠졌지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이 일을 발설하면 네가 망신당할 뿐이야. 하지만 저는 곧 혼례를. 혼례. 이미 더럽혀진 몸으로 어떻게 혼례를 올린다는 거야. 옛조선 중기, 경상도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조도필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였지요. 조도필의 집안은 대대로 이 마을의 토박이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부지런히 전답을 일구어온 덕분에 살림이 매우 넉넉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글 공부에도 일가견이 있어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비였습니다. 도필아, 너는 하늘이 내린 복을 받고 태어났단다. 그 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될 것이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었지만 아들 조도필은 그 가르침을 조금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조도필은 남달리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키가 6척에 이르는 거구에 넓은 어깨와 곧은 허리를 가져 마을 처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지요. 게다가 얼굴 또한 준수하여 날카로운 눈매와 오뚝한 콧날을 지닌 그야말로 미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여색을 심하게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마을 과부들에게 수작을 걸었고 20살이 되어서는 이웃 마을 기방까지 드나들었답니다. 저 녀석, 언젠가는 큰일 낼 것이야. 마을 어른들이 혀를 차며 걱정했지만 부잣집 도련님이라 아무도 직접 나서서 꾸짖지는 못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조도필의 부모는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서둘러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도필아, 이번에 정씨 가문의 따님과 혼례를 올리기로 했다. 혼례라니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 뭐가 아직이냐? 내 나이가 몇인지 아느냐? 더 이상 내 방탕한 행실을 두고 볼 수 없으니 잔말 말고 혼례 준비를 하거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조도필은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마음, 장가를 가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정씨 가문의 딸은 얼굴도 곱고 성품도 어질기로 소문난 교수였습니다. 16의 나이에 벌써 여러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왔지만 조씨 가문과의 혼담이 성사된 것이지요. 혼례날, 조도필은 신부의 얼굴을 보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속마음,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이로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 조도필의 못된 성품은 혼례를 올린 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겉으로 조도필은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부인 정씨를 극진히 대했고 때가 되자 꽃봉우리 같은 딸 춘하와 달덩이 같은 아들 사형제까지 낳아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서방님, 오늘 저녁은 무엇을 해드릴까요? 부인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소. 아이고, 서방님은 항상 그렇게만 말씀하시니. 정씨는 남편이 자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조도필이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낮에는 전답을 돌보고 마을 일을 거들며 성실한 가장 노릇을 했지만 해가 지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늦을 것이오. 또요. 요즘 들어 자주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장사일이 있어서 그러니 걱정 말고 먼저 자시오. 조도필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는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것이 점점 잦아져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 기방을 드나들었지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난봉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난봉꾼, 다른 하나는 악성 난봉꾼이지요. 일반적인 난봉꾼은 비록 조강지처를 속이고 밖에서 놀지만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악성 난봉꾼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을 속이고 협박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조도필도 처음에는 일반적인 난봉꾼이었습니다. 기방에서 돈을 쓰며 기생들과 어울렸지요. 하지만 점점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번 같은 기생들이니 재미가 없구나.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이 없을까? 바로 이때부터 조도필의 마음속에 악한 기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과부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여인으로 남편을 병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지요. 속마음, 저 여인을 한번 손에 넣어볼까? 조도필은 일부러 박씨 과부의 집 앞을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박씨 부인. 혼자 계시느라 많이 힘드시지? 조서방님 아니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과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같은 마을 사람끼리 도와야지요. 고마운 말씀이시나 저는 괜찮습니다. 박씨 과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조도필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 후 쌀 한 가마를 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것 좀 받으시오. 부인께 드리려고 쌀을 좀 가져왔소. 여인의 몸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박씨 과부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조도필은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돌아섰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조도필은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속마음, 아니, 이게 뭐지? 거절당했는데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거야? 박씨 과부의 단호한 거절은 오히려 조도필의 정복욕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미가 없지. 저항하고 거부하는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구나. 조도필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기방의 시시한 놀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후 조도필은 더 얻기 어려운 여인, 더 금지된 여인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산 너머 막실마을에 사는 당숙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필아, 당숙님이 돌아가셨다는구나. 어서 문상을 다녀와야겠다.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조도필은 막실마을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걷다 목이 말라 동네 우물가에 들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한 여인을 보고 조도필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이지 하늘이 내린 미인이었지요. 맑은 물처럼 투명한 피부, 봄날의 버드립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에 조도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빨래하느라 젖은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어 가냘픈 몸매가 드러나니 조도필의 눈에는 불이 났답니다. 속마음,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었단 말인가? 조도필은 잠시 망설이다가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나그네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여인이 고개를 들어 조도필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지요. 아, 그러시지요. 멀리서 오셨나 봐요. 여인은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바가지에 물을 떠서 건네주었습니다. 조도필은 일부러 여인의 손을 스치듯 만지며 물을 받았지요. 고맙소. 이 더운 날 혼자서 빨래하기 힘드시겠구려. 별 말씀을요. 이것도 다 제 할 일인걸요. 저는 산 너머 마을에서 왔습니다. 당숙님 문상을 가는 길이라오.
아, 그쪽 마을에서 오셨군요. 저희 서방님도 어릴 적에 그 마을에서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혹시 남편분이 누구신지? 이진사라고 하는데 어릴 적 서당에 다녔다고 들었답니다. 이진사라고요? 설마 키가 크고 글씨를 잘 쓰더? 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어릴 때 같은 서당에 다녔던 이가 그 친구밖에 없어. 이름이 이석호라고. 우리 서방님이 맞답니다. 그럼 서당 동창이시네요. 아이고, 이런 인연이. 조도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 이진사는 정말로 조도필의 옛 친구였거든요. 이런 인연이면 접근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 같았지요. 서방님이 아시면 정말 반가워하시겠네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도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조도필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속마음, 이진사 그 녀석이 저런 절색을 아내로 두고 있었다니. 그는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든 저 여인을 손에 넣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조도필은 문득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마음, 이진사. 그놈만 없다면. 그 여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요. 욕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조도필은 그 여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막실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장, 이 마을에 이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다던데. 아, 이진사 말입니까? 그럼요, 알지요. 요즘 과거 공부한다고 밤낮 없이 책만 보고 있다요. 맞소. 집안 살림은 다 부인이 도맡아서 하고 본인은 글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니까. 그 양반 참 답답해. 그러게 말이야. 이웃집 잔치에도 안 오고 동네 모임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치니. 지난번 김서방네 환갑잔치 때 억지로 끌고 왔더니 구석에 앉아서 어색해하기만 하고. 내가 술 한 잔 권했더니 손사래를 치더라고. 그래도 다들 권하니까 마지못해 한 잔 마셨는데 그 뒤로 어땠는지 아시오? 그 뒤로 어땠소? 한 잔 마시자마자 얼굴이 홍당무가 되더니 두 잔째는 아예 못 마시고 비틀거렸다오. 결국 부인이 와서 부축해갔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못 마시는 거지. 책벌레에다 술도 못 마시니 어찌 보면 불쌍한 양반이야. 그 순간 조도필의 머릿속에 무서운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날이 되자 조도필은 일부러 이진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막실 고개 아래 숨어 기다리다 이진사가 장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지요. 어이, 거기 가는 양반. 책 보다리를 든 선비 차림의 사내가 돌아봤습니다. 예,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자네, 혹시 이진사 아닌가? 송죽서당에 다니던 조도필일세. 그 목소리. 설마 조도필이. 아이고, 정말 조도필이구나. 두 사람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잔하지 않겠나? 글쎄. 나는 술이 약해서. 에이, 무슨 소리야. 옛 친구를 만났는데 술 한 잔도 못 마신다는 게 말이 되나? 조도필은 거의 강제로 이진사를 주막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막에서 조도필은 계속해서 이진사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자, 이 잔은 우리의 재회를 위해서. 고맙네. 하지만 정말 한 잔만 하겠네. 조도필은 정다운 옛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띄웠고 이진사도 경계심을 풀고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술이 약한 이진사는 금세 취기가 올랐지요. 아이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구먼. 미안하네. 내가 원래 술이 약해서. 그럼 그만 마시고 일어나지. 집까지 바래다 주겠네? 해가 저물 무렵 조도필은 완전히 취한 이진사를 부축해서 걸었습니다.
고맙네, 조도필. 자네는 정말 좋은 친구야. 우리 안사람이 자네 이야기를 했었다네.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이진사의 순진무구한 말에 조도필의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지만 그의 욕망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막실마을 어귀개울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보게, 잠깐만 쉬었다 가세. 그러세. 잠시 쉬었다 가세. 조도필은 이진사를 개울가 바위에 앉히고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개울을 건너려는 순간 조도필은 슬쩍 발을 걸었습니다. 어이쿠. 이진사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조도필은 그를 개울 쪽으로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이 물에 빠졌어. 조도필은 큰 소리로 외치며 물에 뛰어들었지만 그것은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고 술에 취해 차가운 물에 빠진 이진사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지요. 이진사, 이 사람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술을 권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요. 조도필은 물에 젖은 채로 오열했지만 그의 눈물은 거짓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막실마을은 애달픈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진사의 부인은 남편의 싸늘한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지요. 서방님, 어찌하여 저를 두고 먼저 가시나이까? 조도필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척 연기하며 장례 비용도 모두 대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서방, 그만하시오. 누구도 자네를 탓하지 않소. 하늘이 정한 운명이었던 게지. 조서방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도필의 눈은 이미 그녀의 몸을 훑고 있었답니다. 속마음, 상복을 입어도 저리 아름답다니 정말 천하일색이로군. 장례를 치른 후 조도필은 수시로 이진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부인, 혼자 계시니 많이 힘드시지?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밤, 그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조도필은 몰래 이진사의 집으로 향했지요. 이 밤에 누구신가요? 부인, 저 조도필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조도필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서방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부인, 더는 참을 수가 없소. 내가 얼마나 부인을 생각했는지 아시? 무슨 말씀을? 나가주십시오. 지금 당장. 왜 나를 거부하시오? 이진사는 이미 죽었소. 이제 부인도 새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상중입니다. 어디 한번 소리를 질러보시오. 과부가 밤중에 남자를 집에 들였다고 소문이 날 텐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그날 밤, 서방님이 사고를 당한 그날 밤. 정말로 사고였나요? 조도필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방님은 술을 거의 못 마시는데 왜 그날따라 그렇게 취했을까요?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진사가 간만에 친구를 만나 무리를 했겠지요. 이진사 부인은 그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짐승만도 못한. 증거도 없는 일로 사람을 모함하시면 안 되지요. 이제 와서 무엇이 중요하겠소? 이미 일어난 일인데. 조도필은 기어이 그 가련한 여인의 정절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 불쌍한 여인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조도필의 악행은 계속되었고 그는 밤이면 몰래 이진사 부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과부가 남자를 집에 들였다고 하면 누가 부인을 불쌍히 여기겠소? 오히려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거요.
이진사 부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야위어 갔지요. 몇 달이 지나자 조도필은 점점 이진사 부인에게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울기만 하니 재미가 없구나. 뭔가 더 새로운 것이 필요해. 더 싱싱하고, 더 저항하는. 그때 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대장장이 김씨의 딸 18살의 춘옥이었습니다. 춘옥은 이미 혼처가 정해져 혼례를 앞두고 있던 처녀였지요. 발그레한 볼과 수줍은 미소가 조도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속마음. 그래. 곧 시집갈 처녀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금지된 열매가 아닌가? 어느 날 저녁, 조도필은 춘옥이 혼자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것을 보았습니다. 춘호가 혼자서 무거운 물동이를 드는구나. 내가 도와주마. 어머, 나으리. 괜찮습니다. 조도필은 춘옥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놓아주세요. 춘호가 너를 보면 자꾸 마음이 이상해진다. 정말 예쁘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이미 혼처가. 혼처. 아직 혼례도 안 올렸는데 무슨 혼처야. 안 돼요. 살려주세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내가 더 곤란해질 거야. 결국 조도필은 그 어린 처녀마저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춘옥은 처녀의 몸을 잃고 절망에 빠졌지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이 일을 발설하면 네가 망신당할 뿐이야. 하지만 저는 곧 혼례를. 혼례. 이미 더럽혀진 몸으로 어떻게 혼례를 올린다는 거야. 옛조선 중기, 경상도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조도필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였지요. 조도필의 집안은 대대로 이 마을의 토박이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부지런히 전답을 일구어온 덕분에 살림이 매우 넉넉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글 공부에도 일가견이 있어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비였습니다. 도필아, 너는 하늘이 내린 복을 받고 태어났단다. 그 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될 것이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었지만 아들 조도필은 그 가르침을 조금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조도필은 남달리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키가 6척에 이르는 거구에 넓은 어깨와 곧은 허리를 가져 마을 처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지요. 게다가 얼굴 또한 준수하여 날카로운 눈매와 오뚝한 콧날을 지닌 그야말로 미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여색을 심하게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마을 과부들에게 수작을 걸었고 20살이 되어서는 이웃 마을 기방까지 드나들었답니다. 저 녀석, 언젠가는 큰일 낼 것이야. 마을 어른들이 혀를 차며 걱정했지만 부잣집 도련님이라 아무도 직접 나서서 꾸짖지는 못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조도필의 부모는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서둘러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도필아, 이번에 정씨 가문의 따님과 혼례를 올리기로 했다. 혼례라니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 뭐가 아직이냐? 내 나이가 몇인지 아느냐? 더 이상 내 방탕한 행실을 두고 볼 수 없으니 잔말 말고 혼례 준비를 하거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조도필은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마음, 장가를 가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정씨 가문의 딸은 얼굴도 곱고 성품도 어질기로 소문난 교수였습니다. 16의 나이에 벌써 여러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왔지만 조씨 가문과의 혼담이 성사된 것이지요. 혼례날, 조도필은 신부의 얼굴을 보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속마음,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이로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
조도필의 못된 성품은 혼례를 올린 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겉으로 조도필은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부인 정씨를 극진히 대했고 때가 되자 꽃봉우리 같은 딸 춘하와 달덩이 같은 아들 사형제까지 낳아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서방님, 오늘 저녁은 무엇을 해드릴까요? 부인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소. 아이고, 서방님은 항상 그렇게만 말씀하시니. 정씨는 남편이 자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조도필이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낮에는 전답을 돌보고 마을 일을 거들며 성실한 가장 노릇을 했지만 해가 지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늦을 것이오. 또요. 요즘 들어 자주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장사일이 있어서 그러니 걱정 말고 먼저 자시오. 조도필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는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것이 점점 잦아져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 기방을 드나들었지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난봉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난봉꾼, 다른 하나는 악성 난봉꾼이지요. 일반적인 난봉꾼은 비록 조강지처를 속이고 밖에서 놀지만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악성 난봉꾼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을 속이고 협박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조도필도 처음에는 일반적인 난봉꾼이었습니다. 기방에서 돈을 쓰며 기생들과 어울렸지요. 하지만 점점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번 같은 기생들이니 재미가 없구나.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이 없을까? 바로 이때부터 조도필의 마음속에 악한 기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과부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여인으로 남편을 병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지요. 속마음, 저 여인을 한번 손에 넣어볼까? 조도필은 일부러 박씨 과부의 집 앞을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박씨 부인. 혼자 계시느라 많이 힘드시지? 조서방님 아니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과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같은 마을 사람끼리 도와야지요. 고마운 말씀이시나 저는 괜찮습니다. 박씨 과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조도필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 후 쌀 한 가마를 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것 좀 받으시오. 부인께 드리려고 쌀을 좀 가져왔소. 여인의 몸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박씨 과부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조도필은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돌아섰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조도필은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속마음, 아니, 이게 뭐지? 거절당했는데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거야? 박씨 과부의 단호한 거절은 오히려 조도필의 정복욕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미가 없지. 저항하고 거부하는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구나. 조도필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기방의 시시한 놀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후 조도필은 더 얻기 어려운 여인, 더 금지된 여인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산 너머 막실마을에 사는 당숙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필아, 당숙님이 돌아가셨다는구나. 어서 문상을 다녀와야겠다. 예,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조도필은 막실마을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걷다 목이 말라 동네 우물가에 들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한 여인을 보고 조도필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이지 하늘이 내린 미인이었지요. 맑은 물처럼 투명한 피부, 봄날의 버드립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에 조도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빨래하느라 젖은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어 가냘픈 몸매가 드러나니 조도필의 눈에는 불이 났답니다. 속마음,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었단 말인가. 조도필은 잠시 망설이다가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나그네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여인이 고개를 들어 조도필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지요. 아, 그러시지요. 멀리서 오셨나 봐요. 여인은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바가지에 물을 떠서 건네주었습니다. 조도필은 일부러 여인의 손을 스치듯 만지며 물을 받았지요. 고맙소. 이 더운 날 혼자서 빨래하기 힘드시겠구려. 별 말씀을요. 이것도 다 제 할 일인걸요. 저는 산 너머 마을에서 왔습니다. 당숙님 문상을 가는 길이라오. 아, 그쪽 마을에서 오셨군요. 저희 서방님도 어릴 적에 그 마을에서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혹시 남편분이 누구신지? 이진사라고 하는데 어릴 적 서당에 다녔다고 들었답니다. 이진사라고요? 설마 키가 크고 글씨를 잘 쓰더? 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어릴 때 같은 서당에 다녔던 이가 그 친구밖에 없어. 이름이 이석호라고. 우리 서방님이 맞답니다. 그럼 서당 동창이시네요. 아이고, 이런 인연이. 조도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 이진사는 정말로 조도필의 옛 친구였거든요. 이런 인연이면 접근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 같았지요. 서방님이 아시면 정말 반가워하시겠네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도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조도필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속마음, 이진사 그 녀석이 저런 절색을 아내로 두고 있었다니. 그는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든 저 여인을 손에 넣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조도필은 문득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마음, 이진사. 그놈만 없다면. 그 여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요. 욕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조도필은 그 여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막실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장, 이 마을에 이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다던데. 아, 이진사 말입니까? 그럼요, 알지요. 요즘 과거 공부한다고 밤낮 없이 책만 보고 있다요. 맞소. 집안 살림은 다 부인이 도맡아서 하고 본인은 글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니까. 그 양반 참 답답해. 그러게 말이야. 이웃집 잔치에도 안 오고 동네 모임에도 얼굴 한번 안 비치니. 지난번 김서방네 환갑잔치 때 억지로 끌고 왔더니 구석에 앉아서 어색해하기만 하고. 내가 술 한 잔 권했더니 손사래를 치더라고. 그래도 다들 권하니까 마지못해 한 잔 마셨는데 그 뒤로 어땠는지 아시오? 그 뒤로 어땠소? 한 잔 마시자마자 얼굴이 홍당무가 되더니 두 잔째는 아예 못 마시고 비틀거렸다오. 결국 부인이 와서 부축해갔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못 마시는 거지. 책벌레에다 술도 못 마시니 어찌 보면 불쌍한 양반이야. 그 순간 조도필의 머릿속에 무서운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날이 되자 조도필은 일부러 이진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막실 고개 아래 숨어 기다리다 이진사가 장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지요. 어이, 거기 가는 양반. 책 보다리를 든 선비 차림의 사내가 돌아봤습니다. 예,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자네, 혹시 이진사 아닌가? 송죽서당에 다니던 조도필일세. 그 목소리. 설마 조도필이. 아이고, 정말 조도필이구나.
두 사람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잔하지 않겠나? 글쎄. 나는 술이 약해서 에이, 무슨 소리야. 옛 친구를 만났는데 술 한 잔도 못 마신다는 게 말이 되나? 조도필은 거의 강제로 이진사를 주막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막에서 조도필은 계속해서 이진사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자, 이 잔은 우리의 재회를 위해서. 고맙네. 하지만 정말 한 잔만 하겠네. 조도필은 정다운 옛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띄웠고 이진사도 경계심을 풀고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술이 약한 이진사는 금세 취기가 올랐지요. 아이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구먼. 미안하네. 내가 원래 술이 약해서. 그럼 그만 마시고 일어나지. 집까지 바래다 주겠네? 해가 저물 무렵 조도필은 완전히 취한 이진사를 부축해서 걸었습니다. 고맙네. 조도필. 자네는 정말 좋은 친구야. 우리 안 사람이 자네 이야기를 했었다네.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이진사의 순진무구한 말에 조도필의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지만 그의 욕망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막실마을 어귀개울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보게, 잠깐만 쉬었다 가세. 그러세. 잠시 쉬었다 가세. 조도필은 이진사를 개울가 바위에 앉히고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개울을 건너려는 순간 조도필은 슬쩍 발을 걸었습니다. 어이쿠. 이진사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조도필은 그를 개울 쪽으로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이 물에 빠졌어. 조도필은 큰 소리로 외치며 물에 뛰어들었지만 그것은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고 술에 취해 차가운 물에 빠진 이진사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지요. 이진사, 이 사람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술을 권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요. 조도필은 물에 젖은 채로 오열했지만 그의 눈물은 거짓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막실마을은 애달픈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진사의 부인은 남편의 싸늘한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지요. 서방님, 어찌하여 저를 두고 먼저 가시나이까? 조도필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척 연기하며 장례 비용도 모두 대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서방, 그만하시오. 누구도 자네를 탓하지 않소. 하늘이 정한 운명이었던 게지. 조서방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도필의 눈은 이미 그녀의 몸을 훑고 있었답니다. 속마음, 상복을 입어도 저리 아름답다니 정말 천하일색이로군. 장례를 치른 후 조도필은 수시로 이진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부인, 혼자 계시니 많이 힘드시지?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밤, 그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조도필은 몰래 이진사의 집으로 향했지요. 이 밤에 누구신가요? 부인, 저 조도필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조도필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서방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부인, 더는 참을 수가 없소. 내가 얼마나 부인을 생각했는지 아시? 무슨 말씀을? 나가주십시오. 지금 당장. 왜 나를 거부하시오? 이진사는 이미 죽었소. 이제 부인도 새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상중입니다. 어디 한번 소리를 질러보시오. 과부가 밤중에 남자를 집에 들였다고 소문이 날 텐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그날 밤. 서방님이 사고를 당한 그날 밤. 정말로 사고였나요?